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4절 문화의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관광 문화. 첫 번째 현지 문화, 그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관광객 문화. 세 번째는 수입 문화. 네 번째는 문화 믹스. 다섯 번째는 관광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96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관광 상품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온다. 문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현실이며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죠? 그 문화를 현재 지니고 있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개인과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닌 사회, 그러니까 즉 개인과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회를 문화권이라고 부르며 문화권이란 민족 공동체 꿈과 기억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땅,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주 거역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역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림 요 밑에 있는 그림 자료를 보시면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인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상품화 할 수 있는 우리 도자기 용기 상품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또 우리 역사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 수 있고 상품화를 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욕구가 개인은 물론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항상 받게 되는 것은 의식주, 그죠? 의식주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생활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을 보면 우리는, 그죠? 한복, 한옥, 한식 이런 것들로서 많이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간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관광의 상품화, 문화 관광 상품화는 뭐냐? 관광의 상품화, 그죠? 계획 이반자, 사고 전환,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주체성 확립이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다. 이제 옹기를 빚어서 판다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흔히 관광지에 가면 옹기 비비는데, 옹기 보는데, 그리고 체험하고자 하는데 이게 각 관광지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각 관광지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차별화가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상품들을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안 될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팔리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어떤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가진다든지 또는 큰 매력을 느껴야 그걸 하나 구매할 수가 있을 텐데 늘 가면 우리가 흔히 경기 여주 이천 가더라도 도자기 빚고, 그죠? 서울역 앞에 가더라도 또는 어떤 관광지에 가더라도 자그마한 도자기 또는 컵을 빚습니다. 빚을 수가 있고 너무나 이런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외국에서의 전통 또는 외국에서 생활 양식들은 우리가 처음 많이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흔히 그거죠.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명절 되면 한복 입지 평일에 한복을 잘 안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거 풍등 이런 때 되면 할 수 있는 것 염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을 때 상품화 또는 이게 사회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9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 민속마을 관광상품화 문화관광상품 그리고 전통 민속마을 우리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있죠. 그리고 생활문화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성되어 온 곳. 이게 우리 안동 화해마을이나 그죠? 일부 그리고 우리 학교 앞에 한국 민속촌, 용인민속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안에 가면 박물관에서 문화유적, 동시에 외국인들, 우리 여기 민속촌에 외국인들이 근 20% 내국으로 들어오는 한 20% 이상이 우리 민속촌에 옵니다. 한국 민속촌에 온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통 민속마을 관광상품화를 보면 여기에 보면 베트남, 그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가더라도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는 민속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가면 어떤 흑돼지, 똥돼지 또는 우리 지역, 전라도 지역의 어떤 지역에 가면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 이렇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렇게 네덜란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미 그 생활 문화에 맞게끔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 유적들이 있고 이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해봤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이런 형태들 민속촌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민속촌의 형태들이 있고 한국의 민속촌, 영국, 캠브리지, 말레이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윗 세대로부터 물러받아서 후손들로부터 전해지고 선조로부터 물러받아서 후손으로 전달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속촌하고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다음 300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지금 표 7-2 문화재청 6개 전통 민속마을 현황입니다. 전통 6개 우리나라 낙습 업성마을 이거 꽤 유명합니다. 전남 순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많이 나오죠.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 성읍 민속마을 곡성 왕곡마을 아마 이 성읍하고 곡성 아산 외암마을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안동 화해마을 그죠?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전통 민속마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일본의 시라카와 무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라카와 무라는 합장 건술 형태로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합장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손을 마주 붙인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집 있죠? 이렇게 삼각 꼭지점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넓게 붙어 있는 이걸 합장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합장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의 시라카와 무라는 1995년에 세계 오타죠? 예. 문화유산으로 문화가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징은 독특한 지붕 양식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꽤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다. 아마 이건 제일 기억나는 건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도심을 떠나 상골로 가면 이런 자급자족 형태로 소일거리들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광 상품화는 뭐냐? 한국의 민속촌. 그죠? 민속촌은 해마다 외래 관광객이 20% 내가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민속촌입니다. 그 위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한때 제일 많이 나갔던 게 뭐냐면 이 부채춤, 탈춤, 봉산 탈춤, 그리고 이런 초가집, 그죠? 그리고 기와. 이 기와도 기와지만 기와 밑에 있는 이 컬러 색깔들이 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만 가지고 보더라도 크게 큰 이 뷰티풀이라는 소리를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자, 세 번째 하와이 폴리네시안 컬처 센터입니다. PCC라고 그러죠. 민속촌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 하와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서 이 팀들이 공연을 할 때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 PIC라고 하죠. 이 나중에 또 세컨으로 PIC 클럽에서 왔습니다. PIC 클럽에서 와서 저희 호텔에서 행사를 매년 합니다. 보통 한 15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무용수들이에요. 무용수들이고 꽤 경쾌하게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 내국인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잘 따라주는 게 뭐냐면 이 불을 가지고 노는 쇼를 합니다. 불을 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입에 또 다른 기름을 머금고 품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이 주 무대가 뭐냐면 관광객들을 직접 바로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런 춤을 추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여기에 꽤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그래서 하와이, 미크로네시안, 폴리네시안 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유산과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속신앙,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또 원불교 각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각 개개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는 그죠? 종교는 그 나라 문화를 대표합니다. 그 나라 문화를 대표하고 역시 우리도 많은 종교, 지금 무속신앙,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있지만 이런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 관광의 한 형태로서 불교 문화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템플 스테이나 절에 가서
공양을 한다든지 하고, 유교, 그죠? 청학동 가서 천자문을 배운다 또는 뭐 도를 배운다, 천주교 어떤 세례를 받는다 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관광 상품을 만든다. 주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물들, 그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물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불교는 산, 절, 그죠? 유교 좀 조용하고 돌을 아십니까가 아니고 돌을 닦고 이렇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일반적으로 종교 관광지나 주로 사찰, 기독교 성지, 그죠? 가톨릭 성지, 힌두교 성지, 이슬람 성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해당을 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무속신앙은 뭐 흔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속, 유교,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전통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 있는 게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 그죠? 이렇게 쭉 나누어집니다. 유교. 자, 그래서 무속신앙, 무당, 굿한다, 그리고 뭐 성황당에 새끼줄을 묶어놓고 꼬아놓고 그게 뭐 헛수아비를 꼽는다든지 또는 빨간 띠를 꼽는다든지, 그리고 뭐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빨간 천, 흰 천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두 번째 불교, 그죠? 사찰 관광이고 사찰 음식이고 템플 스테이. 뭐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드리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뭐 무형문화재 70% 이상이 불교 유산입니다. 그죠? 뭐 공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 항상 가면 절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관광자원이라는 매력 덩어리로서 어떠한 한 획을 긋고 있는 게 불교 사찰이다. 유교. 아마 유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랜 전부터 우리 지금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들을 많이 유교적인 것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죠? 전국 곳곳에 서원과 황교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직까지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강오륜, 그죠? 요즘 상강오륜이 이민 가가지고 아래 위가 없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후배들을 챙기게 되고, 또 뭐 조금 더 조직적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천주교, 개신교, 그죠? 천주교, 뭐 가톨릭 성지의 뭐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뭐 개신교로 비교해 볼 때 신도들과 열성적인 조직 기구, 개신교 뭐 옛날에 이게 구교 신교 해서 나올 겁니다. 구교 신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해가지고 한때 그게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그죠? 자, 가톨릭과 천주교와 개신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화관광 축제와 관광상품화.
자,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죠. 문체부라고 그러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본 베이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각 지역의 독특한 뭐 그게 주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축제, 상품화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지자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306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 내역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뒤에 쭉 나오죠. 얼음나라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가 작년, 올해, 재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꽤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왜? 날씨가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얼음 축제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얼음이 얼지 않으면 뭐 빙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을까? 이제는 얼음이 아니라 물로서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생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상품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빙어축제. 여러분들 306페이지에 보면 빙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죠? 제주 정월 대보름, 진도 신비 바닷길 해서 한평다비 축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 하동 야생차, 그죠? 이런 거 쭉 보면 연천 정곡리, 무주 반딧불, 보령 머더 축제, 한산 대첩 축제 이런 축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있으니까 이런 축제들 여러분들이 언제 하는지 보시면 되실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게 얼음 이게 1월 6일죠. 아무래도 추운 곳에 추운 기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1월 12월에 일어나서 뒤에 이제 뭐 꽃축제, 양송이 이게 한 해를 아우르고 있다. 한 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5절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상품, 관광상품화.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라고 해가지고 나온다. 다른 게 없다. 즉 문화상품의 이해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근로시간이 그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관광을 많이 가겠죠. 그죠? 관광을 많이 간다. 그리고 또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교육, 고용,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 참여가 많아진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 참여가 많아짐으로써 좀 더 우리가 여성이 사회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혼, 밀, HMR 그죠? 가정 간편식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이전에 밥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보장 최저 수준을 달성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의료복지 이런 것들이 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다. 정보통신 우리만큼 인터넷이 빠른 데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서비스 산업 세계화, 정부 규제 완화. 우리는 관광에 대해서는 꽤 많은 정보들 그리고 꽤 많은 것들을
몰아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광상품진흥방안입니다. 관광상품진흥방안. 진흥방안은 뭐냐면 일반 공중 문화에 접근 확대시킬 것. 모든 이 일반인들에게 특수한 쪽에 있는 사람들만 아닌 일반인들까지 확대시켜서 가야 된다. 그리고 대중매체 질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다가 안 좋아지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원적, 창조적 작업 발전시켜야 되고 기존 제도들을 건대화해야 된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되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근대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적 생산을 위해 잠재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국가가 문화적 독립성을 향유, 동시에 국경을 넘어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해야 된다. 자, 이거는 각국을 우리가 각 나라를 넘어갈 때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이런 것에 국가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세계화를 위한 문화와 관광 연계 방안. 자, 그러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어떤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인가, 무엇을 연계시켜야 될 것인가 보다 보면 이렇죠. 새로운 목적지, 그죠? 새로운 목적지 또는 새로운 여행지, 그 전에 경험한 것과 다른 어떤 기억할 만한 것이 인상에 남아야 됩니다. 인상에 남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늘 가던 곳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가던 곳 한두 번 가면 실증나니까 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내가 어디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구나. 기억에 남네. 이런 것들로서 지켜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로서 보아집니다. 다음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이미지. 그죠? 그 관광지에 갔을 때 관광지의 관광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좀 매너 있게 하는가, 아니면 좀 네 가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 다음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인식, 우호적일 때 목적지의 선택 가능성, 우호적인 인식도가 낮은 딴 관광 목적지보다 높아진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주저리 말을 길게 써놨는데 내가 거기 그 목적지에 내가 예산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 전통 문화는 인사동 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인사동 가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열쇠고리 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전통 문화를 상품화 만들어서 가고 있고 이걸 이전에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공연을 본다든지 또 다른 것들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화 관광 상품 전통 문화 보존. 그죠? 관광객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하고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로운 우리 문화를 보고, 이런 이질적인 문화, 우리가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화들이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유한 문화,
등등을 보고 우리도 보고 배우고 가지 않고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저 사람들이 사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고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우리 이 특유의 전통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절 관광 문화와 시간 공간 이거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사람, 시간, 공간, 사람, 시간, 공간. 즉,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역사 안에서 역사와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시간을 바꾸어도 좋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 시간, 이 와이파이, 이런 공간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간과 결부되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고 시간에 살며 우린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 인생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따라 관광의 뜻과 방향도 달라진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떠한 곳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천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관광에 대한 인연, 관광. 그죠? 관광이란 빛이라는 존재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빛과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그것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아주 고리타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지, 인. 천은 시간, 그죠? 그 다음 지는 공간, 인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유교에서 꽤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죠? 올바른 관광 문화 창출. 올바른 관광 문화 창출. 민족적 개성이 다르다. 이거는 만약에 그 지역 문화 공간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독자적인 문화, 즉 개성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개성을 지녔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나라 민족에 분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많은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 어떤 이런 문화들, 가정 문화들이 있죠. 우리 집은 식사할 때 뭘 해서는 안 돼. 우리 집은 뭘 해서는 안 돼. 우리 집은 그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안 돼. 이런 집에서 보내고 지내는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문화는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관광의 목적은 뭐냐면 관광의 목적은 단순히 소비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비적인 여행이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소비적인 여행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적인 여행이 아니라 그죠? 휴식과 견문을 통한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다. 보이시죠? 단순히 소비적인 여행이 아니라 휴식과 견문,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간단하죠? 여행.
이건 여행을 가는 거죠. 나 혼자 배낭 메고 가고, 뭐 아마 한때 드라마를 떨썩하게 했던 겁니다. 여행은 대화라고 이야기한다. 혼자 가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아니죠. 하더라도 충분히 나와 나 자신, 나 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여행은 곧 관광지의 풍물, 인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을 진정한 삶을 보다 나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갔다 오면 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관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학을 시작하기 전 여행과 관광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갔었죠.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문화와 시간,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다음은 8장 관광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